안녕하세요. 소독입니다. 여러분들하고 C 프로그래밍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그 배열이라는 개념을 좀 같이 접근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어떤 흐름으로 해가지고 강의가 진행되고, 우리가 이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제 배열을 갖다가 접근하는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C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다양한 이제 언어를 갖다 통해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데, C 언어를 이용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프로그래밍 기초를 갖다가 우리가 좀 접근했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C나 C++ 쪽에서는 절대 빠지지 않는 게 이제 포인터라는 이제 큰 특징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포인터하고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제 파트 2에서 좀 정리를 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기초 쪽에서 어떤 데이터를 갖다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했다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 이런 변수들의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이제 확장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변수를 갖다 이제 그 사용하는 이유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이제 변수 선언이라는 방법을 갖다 볼 수가 있었다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런 그 저장 공간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변수들의 종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지역 변수라든지 전역 변수, 뭐 정적 변수, 아니면 외부 변수, 뭐 레스트 변수, 스토리지 클래스라고 해서 이제 기억 공간의 분류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변수들의 종류를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이 파트 2까지 우리가 작업을 할 때요, 보통 데이터를 갖다 저장해 봐야 이제 기본적으로 뭐 한 3개나 뭐 한 5개 정도 이렇게 저장하려고 하는 데이터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회원 정보를 갖다 저장하려고 할 때 뭐 100개를 갖다 저장한다든지, 아니면 1000개를 갖다 저장한다든지, 아니면 10만 개, 100만 개를 갖다 저장한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었던 일반 변수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는 작업하기가 좀 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이런 변수를 갖다 이제 그룹화 시켜 가지고요, 더 많은 데이터들을 갖다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 그래서 이제 그룹화된 변수들, 즉 변수들의 집합체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배열이라는 개념하고요, 복합 데이터 유형 쪽에서 이 구조체라는 요 크게 두 개의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접근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자열도 이제 결론은 이제 배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열하고 구조체라는 두 가지 개념을 갖다 크게 큰 분류를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변수들을 갖다 이제 그룹화 시키는데요, 이 배열 같은 경우는 똑같은 것들끼리만 그룹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배열이다. 캐릭터형이면 캐릭터형, 인트면 인트, 더블이면 더블, 동일한 데이터 타입들만 그룹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배열이다 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구조체라는 것 같은 경우는요,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룹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구조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했을 때요, 자,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가가지고 계란을 갖다 이제 산다고 합시다. 아니면 똑같은 크기, 동일한 크기를 갖다가 하나의 판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 좀 더 이제 편한 형태들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구조체는 비유를 갖다 들게 되면 공구함을 갖다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공구함 같은 경우는 이제 망치도 있고 드라이버도 있고 다양한 크기의 다양한 종류의 도구들이 있지만, 이걸 하나의 케이스에다가 그룹화 시켜 가지고 하게 되면 좀 더 관리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 타입들만 그룹화 시킬 수 있냐,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들만 그룹화 시킬 수 있냐 따라서 배열과 구조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 배열과 구조체의 공통점은 뭐냐면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할당을 받는다 라는 이제 공통적인 특징을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반 변수 같은 경우는 메모리에 산재되어 있죠. 이와 같은 특징들. 자, 그래서 자, 제가 변수, 그룹화된 변수들, 즉 배열과 구조체에 대한 간단한 개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저희가 이 내용을 자, 코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제가 임의의 종수 3개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확보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까지 배웠던 방법을 해가지고 int a, b, c 즉 일반 변수를 통해 가지고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으면 4바이트짜리 변수가 3개를 갖다 생성하니까 총 12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하겠죠. 근데 지금 여기 이제 3개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이제 a, b, c, 이렇게 하는데 제가 문제를 갖다 요구사항을 바꿔가지고 사용자로부터 임의의 종수값 10개 아니면 100개, 1000개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해라.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변수 선언을 갖다 100개, 1000개를 갖다가 작성을 해야 된다고요. 그 작업을 갖다 하는 것들이 너무나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참고 100개, 1000개를 한다 하더라도 하다가 변수 선언하다가 중간에 졸다가 똑같은 이름이 충돌할 수도 있고 똑같은 이름을 갖다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메모리 공간을 갖다 확보하는 방법을 좀 더 쉽게,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작업을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배열이라는 개념을 갖다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똑같은 4바이트짜리 총 12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배열을 갖다 선언해 가지고 메모리 공간 확보하는 방법은 자, 이거는 일반 변수 이름하고 똑같이 식별자 규칙이 입에되지 않게 배열 이름을 갖다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내가 필요한 원소 개수 값을 기본적으로 명시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 4바이트. 그러면 이 첫 번째 인트는 한 원소의 크기예요. 이 어레이라는 배열 같은 경우는 한 원소의 크기 정수 int 4바이트짜리 원소를 총 몇 개 갖고 있다? 3개. 그래서 총 12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어레이라는 배열을 갖다가 우리가 사이즈 오브 연산자로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할당받은 크기를 갖다 기본적으로 봐보면요. 자, 사이즈 오브 연산자로 배열 이름만 명시하면 이 배열이 할당받은 총 바이트 값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2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자, 요게 한 원소의 크기 4바이트 그리고 요게 3개니까 4, 3, 12에서 12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연속적으로 확보한다. 그래서 사이즈 오브 연산자로 배열 이름만 우리가 확인하면 뭘 알 수 있다? 그 배열이 할당받은 총 바이트 값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제가 10으로 이렇게 바꿔볼까요? 그러면 4바이트짜리 몇 개? 10개니까 이 배열은 40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연속적으로 할당받는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자, 제가 이번에는 그 10개, 100개 했을 때 지금 뭐 변수 선을 갖다 10개, 100개를 갖다 하는 게 아니고 배열로 하게 되면 제가 뭐만 바꿨습니까? 여기에다가 원소 개수만 3에서 10으로만 바꾸면 되는 거죠. 또 종수값을 100개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갖다 확보하고 싶다. 여기다가 원소 개수만 100으로 하면 쉽게 내가 프로그램을 갖다가 수정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작업들을 갖다가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두 개를 갖다가 그림으로 간략하게 도식화 시켜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반 변수를 통해 가지고 a, b, c를 했어요. 그러면 자, a가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 b가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 c가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 이렇게 있다고요. 자, 내가 int a, b, c 했을 때 운영 체제가 자기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가용 공간, 메모리 공간 중에서 이 메모리 공간 써라고 메모리 공간을 갖다가 확보를 해줬겠죠. 그래서 1000번지, 2000번지, 3000번지를 내가 각각 A, B, C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접근하겠다. 그러면 이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다고요. 근데 3개의 정수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int array 대가로 3을 하게 되면 배열과 구조체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할당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4바이트짜리 3개 총 12바이트를 갖다가 여기 5000번지부터 해가지고 총 몇 바이트? 12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할당받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4바이트 메모리 공간, 여기 4바이트 메모리 공간, 여기에다가 각각 정수값을 하나씩 저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소 같은 경우는
뭐야 한 칸당 4바이트니까 5004번지, 세 번째는 5008번지 이렇게 이제 확보를 하겠죠. 그래서 이 할당된 이 어레이라는 요 배열 메모리 공간을 접근하기 위해서 나는 이름을 갖다 뭘 쓰겠다, 이 어레이라는 이름을 갖다 쓰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자 일반 변수로 선언했을 때요, 이 메모리 공간, 이 메모리 공간, 이 메모리 공간에다가 각각 데이터 값을 갖다 저장하기 위해서 할당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하면 a 이코로 10, 자 b 이코로 20, 그리고 c 이코로 30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한다고요. 그러면 요 메모리 공간 1000번째 10이 저장되고 여기 20이 저장되고 30이 저장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 어레이가 할당받은 요 12바이트 메모리 공간에다가 제가 정수값 3개를 갖다가 저장을 하고 싶다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메모리 공간을 접근하기 위한 이름은 어레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자, 어레이 니콜 해가지고 10을 갖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컴파일하면 에러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배열과 포인트 관계성을 갖다 이야기할 때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요 그 배열이 할당받은 요 12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갖다가 구별해 가지고 접근하기 위해서 배열에서는 뭘 쓰냐면 첨자 연산이라는 걸 갖다가 기본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원소 어레이 대괄호 0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메모리 공간을 내가 접근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요 메모리 공간 하기 위해서 자 어레이 해가지고 대괄호 1을 하게 되면 5004번지, 그리고 요 마지막 번째 요 원소를 갖다 하기 위해서 어레이 대괄호 2를 갖다 하게 되면 세 번째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제 어레이 니코로 10 해가지고 이렇게 할당 연산자로 저장하면 이 5000번지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10이 들어가고요. 어레이 대괄호 2를 갖다 해가지고 할당 연산자로 20을 갖다 하게 되면 자 20이라는 데이터가 5004번지에 어레이 대괄호 2에서 30이라는 데이터를 갖다 저장하게 되면 요 메모리 공간에 30이 들어가는 형태를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에서 각각의 원소를 갖다 접근하기 위해서 인덱스 즉 첨자 연산을 갖다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이 첨자 연산을 갖다 쓸 때요, 주의할 것은 1부터 시작하지 않고 가장 첫 번째 원소의 인덱스 값이 뭘로 시작했다? 0으로 시작했다 라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맨 마지막 번째 원소 어레이 대괄호 2를 했죠. 그래서 내가 이제 배열을 갖다 선언할 때는 원소 개수 3을 갖다 정확히 준다고요. 근데 이 그 세 개 원소를 가지고 있는 이 어레이에 각각의 원소를 갖다 접근할 때는 기본적으로 0부터 n-1까지 가장 첫 번째 원소 인덱스 값은 0이고 가장 마지막 번째 인덱스 값은 n-1이다. 그래서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면 인덱스 값 2가 되는 이유 같은 특징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자, 또 우리가 이제 꼭 그 이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할당 연산자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쓸 수도 있겠지만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갖다 입력받기 위해서 스캔F 계열의 함수를 갖다 이용해 가지고 입력 처리를 갖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스캔F 함수라는 걸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할 때 우리가 이 A가 할당받은 요 메모리 공간에 주소값 1000번지, 자, 이 1000번지 메모리 공간을 갖다가 의미를 하기 위해서 이 변수명 앞에다가 뭘 줍니까? 주소 연산자를 주면 어째요? 요 A가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 1000번지 값을 의미하고 여기 이 B라는 변수에 뭐요? 여기다가 주소 연산자를 갖다 주게 되면 각각 요 2000번지 이런 주소 연산자를 갖다 기본적으로 쓸 수가 있었잖아요. 자, 이것도 이제 그 독립된 변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룹화된 변수들의 이름이고 어레이 첨자 연산을 갖다 쓰게 되면 여기다 이제 n%를 갖다 이렇게 주게 되면 이 5000번지 가장 첫 번째 원소의 시작 주소 값인 5000번지를 갖다 의미를 합니다. 또 여기다 이제 주소 연산자를 갖다 주게 되면 요 5004번지 여기다 n% 어레이 대괄호 2 했다 그러면 여기 5008번지 이와 같은 식으로 주소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저희가 이제 프로그래밍 작업을 통해 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단순하게
할당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첨자 연산을 통해서 각각의 원소의 위치에다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요걸 갖다가,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들을 갖다 각각 하나 직접 내가 이제 저장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프린트F문으로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 공간을 접근할 때도 인덱스가 자, 어레이 대괄호 1, 자, 어레이 대괄호 2. 자, 그러면 내가 저장한 10하고 20하고 30이라는 데이터가 각각 요 배열이라는 요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이제 들어갔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자, 할당 연산자를 갖다 이용해 가지고 직접 하지 않고 사용자한테 입력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바꿔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 각각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scanf 함수를 갖다 이용하게 되면 자, 어레이 대괄호 0 가장 첫 번째 원소에 뭘 주면 돼요? 자, 주소 연산자를 주게 되면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배열의 가장 첫 번째 원소에 저장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요거를 1로 2로 이렇게 인덱스 값만 바꿔주면 제가 입력한 데이터 값들이 각각의 메모리 공간들에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1, 2, 3이 저장되는 형태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근데 지금 이제 그 원소 개수가 이제 3개니까 이제 종수값 3개다고요. 근데 이제 100개, 1000개 한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 복사해 가지고 100번, 1000번 하면 너무나 비효율적이죠. 그러면 자, 이 부분에 이 문장을 갖다가 저희가 이 규칙성을 갖다 이제 잡아가지고 이 문장을 갖다 봤을 때 0, 1, 2 요것만 바뀌는 형태를 갖다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저희가 반복문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작업을 하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canf 함수를 우리가 반복문을 통해서 몇 번 반복시켜 주면 돼요? 3번 반복시켜 주면 되겠죠. 근데 요거를 그대로 두게 되면 얘는 뭐예요?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값을 요 첫 번째 여기다 3번 덮어 써버리는 이제 그와 같은 이제 경우수가 되겠죠. 그래서 반복문이 돌 때마다 이 첨자 인덱스 값이 바뀔 수 있도록 i라는 변수로 이렇게 이제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실행을 해서 제가 데이터 값을 입력을 하면 각각 이렇게 이제 입력되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출력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력하는 부분도 자, 지금 이제 원소 개수가 이제 작으니까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지만 자, 이걸 갖다 이제 이 배열의 원소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해서 자, 어레이 대괄호 해 가지고 이 원소 값을 갖다 이제 출력을 하는데 자, 이와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반복문을 통해 가지고 배열의 원소를 갖다 출력하는 작업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수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원소 개수가 이제 내가 이제 늘어난다든지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좀 더 유지 보수가 이제 좀 더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원소 개수가 3인데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갖다가 정수값 10개를 갖다 저장하도록 이렇게 소스 코드를 갖다 이렇게 원소 개수를 수정했어요. 그러면 어디 바꿔야 되겠어요? 자, 얘가 0부터 9까지 10번 돌고 얘도 0부터 9까지 10번 돌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근데 요 배열의 원소 개수를요 우리가 이제 매크로 상수를 갖다 이용해 가지고 자, 어레이 맥스 사이즈라는 요 매크로 상수를 갖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할게요. 그러면 자, 배열의 원소를 갖다 명시하는 요 부분 자, 선언하는 부분하고 입력 부분 출력 부분을 제가 어레이 맥스 사이즈로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원소 개수를 갖다 이제 내가 원하는 개수로 바꿀 때 여기만 이렇게 바꿔주면
이 어레이 사이즈가 적용된 요 매크로 상수는 전처리기가 이 부분을 3으로 알아서 수월하게 이제 치환해 주겠죠. 나는 여기만 바꾸면 매크로 상수가 알아서 3 이렇게 이제 바꿔주는 형태들이고요. 또 내가 얘를 갖다 10으로 해주겠다. 그러면 전처리기가 알아서 이 세 군데를 알아서 치환해 주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소스 코드를 갖다 유지 보수한다든지 수정한다든지 그와 같은 작업들이 좀 더 수월해 줄 수가 있다라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금 봤었던 요 배열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요. 자, 반복해 가지고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열하고 구조체라는 개념을 갖다 이제 그 서로 동일한 점하고 다른 점을 갖다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배열이라는 것은 똑같은 동일한 데이터 타입들을 갖다 뭐 했다? 그룹화시킨 변수들의 집합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열을 선언해 가지고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았을 때는 할당된 메모리 공간이 뭐다? 연속적으로 저장된다 라는 형태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할당된 메모리 공간의 원소들을 갖다 접근하기 위해서 처음째 인덱스 값을 갖다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데 항상 뭐부터 시작해요? 0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n개의 원소 개수를 갖는 배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0, 그리고 맨 마지막 번째가 n-1이다 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어레이가 이렇게 있다고요. 자, 어레이라는 그걸 갖다 세 개를 갖다 만들었어요. 어레이라는 배열을. 자, 원소 개수를 갖다가 제가 3으로 갖는 원소가 갖는 이제 배열을 갖다 만들었으면 얘가 인덱스 값이 0이고 1이고 n-1이니까 2가 되겠죠. 근데 자, 보통 이제 그 배열을 갖다 처음 접근했을 때, 자, 어레이 대괄호 n이라고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형태들을 갖다 많이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근데 자, 어레이 대괄호 n이에요. 그러면 자, 얘를 갖다가 이 어레이에서 자, 어레이 대괄호 3을 갖다 이렇게 하잖아요. 3을 갖다 하게 되면 이 어레이가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은 여기 1000번지부터 해가지고 4312니까 요 12라고요. 1012번지부터는 뭡니까? 어레이가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레이 대괄호 3 하게 되면 이 1012번지부터 요 4바이트 메모리 공간 여기를 갖다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 공간을 내가 접근할 수도 있고 접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발생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경우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n개 원소 개수를 갖는 배열의 맨 마지막 번째 원소는 n 값이 아니고 n-1이다 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열들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할 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을 접근하기 위한 식별자, 요 앞에는 한 원소의 크기, 그리고 배열 여기 제일되는 원소 개수, 그래서 4바이트짜리 몇 개, 10개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할당받기 때문에 얘는 총 40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는다. 자, 가장 첫 번째 인덱스 값 0, 맨 마지막 번째 인덱스 값 9를 갖다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열들을 갖다 이제 선언해 가지고 정의를 하는데 자, 요 그림에서 같은 경우는 자, 3개의 배열이 있어요. 근데 3개의 배열이 원소 개수가 10개가 똑같아요. 똑같죠? 뭐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총점 평균 이렇게 되는데 이 네임이라는 요 배열 같은 경우는 한 원소의 개수가 캐릭터죠. 즉 1바이트짜리를 갖다가 몇 개를 갖다 확보한 거예요? 10개죠. 그러니까 총 할당받는 메모리 공간이 10바이트. 사이즈 변산자로 요 네임이라는 배열을 갖다 찍으면 할당받은 총 바이트 10바이트가 나오겠죠. 자, 이 토탈 같은 경우는 총점 같은 경우는 자, 인트가 4바이트니까 4바이트짜리 몇 개, 10개를 갖다니까 총 40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죠. 자, 에버리지. 자, 더블용으로 해가지고 8바이트 메모리 공간, 이거를 갖다 몇 개? 10개니까 총 80바이트. 자, 원소 개수는 10개는 똑같지만 각각의 배열들의 한 원소의 크기가 틀리죠. 그래서 이 네임 같은 경우, 얘 같은 경우 1바이트, 얘 같은 경우 토탈 같은 경우는 한 원소가 4바이트, 얘는 8바이트가 이와 같이 되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일반 변수를 갖다 할 때도요.
자, 함수 또는 블럭 안에다 선언하면 지역 변수가 되는 형태들을 갖다 볼 수 있겠고, 자, 함수 바깥에다 선언하게 되면 전역 변수가 됐었죠. 또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갖다 붙여주면 정적 변수가 되는 형태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변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선언하는데, 이 배열을 갖다가 함수 또는 블럭 안에다 선언해 가지고 배열을 갖다 하게 되면 지역 변수들을 갖다 그룹화시킨 배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또 이 배열을 갖다가 함수 바깥에다 선언하게 되면 뭐요? 전역 변수를 갖다 그룹화시킨 배열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배열을 갖다 선언할 때 앞에다가 또 뭡니까?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갖다 붙여주면 정적 변수들을 갖다 이제 그룹화시킨 이와 같은 형태들. 결론은 이제 이 배열도 뭡니까? 단순 변수를 갖다 그룹화시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토리지 클래스에서 기억 저장 공간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들의 종류를 갖다 구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배열도 지역 변수들의 그룹화, 전역 변수들의 그룹화, 정적 변수들의 그룹화, 이와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배열을 갖다 초기화하는 방법을 갖다 잠깐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그 일반 변수를 갖다 선언할 때도, 자, 변수를 갖다 선언하는 것과 이 값을 초기화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쓸 수도 있지만, 이 두 개의 문장을 자, 변수를 갖다 선언함과 동시에 바로 뭐예요? 초기화를 갖다 할 수가 있었죠. 이와 같은 것처럼, 자, 우리가 이제 배열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할 때도요. 자, 제가 int array 해서 대괄호 3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배열을 갖다 선언만 할 수도 있지만, 이 배열을 선언과 동시에 내가 값을 갖다가 바로 초기화를 갖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이 array라는 배열은 원소 개수 몇 개예요? 3개죠. 뭐를? int를 3개죠. 그러면 내가 10, 20, 30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뭘로 묶어주면 중괄호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중괄호로. 그래서 그룹화 시켜서, 그러면 얘가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에 각각 선언과 동시에 얘네들이 여기에 10, 20, 30이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배열을 갖다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때는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내가 초기화 시키려고 하는 데이터를 갖다가 명시하면 얘가 순서적으로 이렇게 저장된다라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다른 경우 수를 갖다 봐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토탈 같은 경우는 원소 개수가 몇 개예요? 5개죠. 자, int 5개인데, 그러면 얘가 이제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은 자, 5, 4, 20바이트, 4바이트짜리 이렇게 총 5개를 갖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자, 제가 이제 원소 개수를 갖다 초기 값을 몇 개 줬어요? 80하고 90 이렇게 2개만 줬죠. 그러면 이 80이 가장 첫 번째, 여기에 첫 번째 원소의 데이터 값으로 이렇게 이제 초기화 되고요. 자, 90은 두 번째 원소로 이렇게 초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자, 총 5개인데 뭐예요? 자, 하나, 둘, 3개는 내가 초기 값을 안 줬죠. 초기 값을 안 줬다고요. 그래서 지역 변수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제 값을 안 줬으니까 여기는 뭐 우리가 지역 변수의 특징들처럼 이미 쓰레기 값이 이제 기본적으로 될 거다. 아닙니다. 자, 배열에서 같은 경우는 자, 내가 총 5개지만 초기 값을 2개만 줬어요. 나머지는 뭘로 초기화되냐면 0값으로 초기화된다. 자동 0으로 초기화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1000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이 어레이를 갖다가 1000개의 4바이트짜리 메모리 공간 0으로 초기화시켜요. 그러면 이퀄 0, 이퀄 0, 이퀄 0을 갖다 1000번 해준다는 거 너무나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중괄호로 해가지고 0값을 갖다 주게 되면 이 4바이트짜리 메모리 공간 1000개가 다 뭘로 초기화된다? 0으로 초기화된다 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배열을 갖다가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갖다 했을 때요, 이 원소 개수 값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원소 개수 값을 생략하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선언과 동시에 내가 원소 개수를 갖다 5개를 줬다고요. 이 초기화된 이 원소 개수를 보고 여기에 맞게
얘가 5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 어레이는 54 20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확보한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근데 자, 이 그 배열 원소 개수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때만 생략할 수 있지, 단순 선언만 했을 때는 요 원소 개수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자, 요 뒤에 선언되는 원소 개수도 없죠. 그러면 이 어레이라는 배열을 4바이트짜리 몇 개로 총 몇 바이트를 확보할지 모르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하면 에러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때만 이 원소 개수, 요 대괄호 안에 있는 이 원소 개수 값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에버리지 같은 경우는 한 원소의 크기를 갖다 더블용을 했다고요. 더블용은 이제 8바이트잖아요. 근데 자,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때 초기 값을 갖다 제가 5개를 다 인트 정수형으로 줬다고요. 그러면 알아서 자동 형변환이 돼서 이 첫 번째는 더블용 8바이트로 해서 70.0, 마지막 것도 90.0 이렇게 이제 실수로 저장되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배열을 갖다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파워포인트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이제 배열을 갖다 이야기할 때 똑같은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뭐한다?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할당한다라고 제가 논리적으로 계속 그 다양한 예제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진짜 물리적으로 얘네들이 메모리 연속적으로 할당받는지를 갖다 보기 위해서, 자, 어레이, 자, 맥스 사이즈 5니까 54 20이겠죠. 20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이렇게 이제 확보를 했다고요. 그랬을 때, 자, 어레이 대괄호 i 해가지고 주소값을 한번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58입니다. 58이죠. 시작 주소값이. 그러면 다음 4바이트 다음 두 번째 원소 주소값 보니까 58이니까 9 A, B, C 4바이트 차이 나죠. C에서 D, E, F 빵 60, 64, 68 이렇게 메모리 연속적으로 이렇게 할당받는 걸 갖다가 물리적인 순서를 우리가 주소값을 직접 찍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갖다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배열과 일반 변수의 차이점이라든지 프로그램 작업할 때 다양한 경우 수를 갖다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갖다 정리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기본적인 이제 배열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좀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간략한 예제를 통해서 다시 반복 학습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정리를 좀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로부터 이메일 정수 10개를 입력받고 그거를 배열에 저장해서 그 저장된 데이터를 가장 첫 번째 원소부터 맨 마지막 번째 원소까지 순방향으로 한번 출력해보고, 두 번째는 맨 마지막 번째 원소부터 시작해서 역방향으로 해가지고 가장 첫 번째 원소까지 한번 출력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간략하게 이제 배열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당장 이제 사용자한테 이메일 종수 값을 입력을 받기 때문에 그 입력받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배열 이름, 한 원소의 크기, 얘가 이제 원소 개수. 그래서 4바이트짜리 10개, 총 40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이렇게 이제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작업을 갖다가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요. 자, 배열의 원소 개수 값 같은 경우는 자, 뭐예요? 우리가 매크로 상수로 하게 되면 이 원소 개수를 갖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수정하려고 할 때 좀 더 프로그램 작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되면 이 4바이트 메모리 공간은 자, 메인 함수 안에 이 블럭 안에 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할당받은 4바이트짜리 10개, 요 40바이트는 이미의 쓰레기값, 이미 초기 값으로 이렇게 되는 형태들이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선언과 동시에 초기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0으로 주게 되면 이 메모리 공간이 다 뭘로 0으로 자동 초기화 된다라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문장의 차이는, 자 얘는 함수 또는 블록 안에서 선언된 지역 변수를 갖다 그룹화시킨 배열이기 때문에 임의의 값으로 초기화되고, 얘는 0으로 제가 이제 초기화시켜준 두 개의 문장의 차이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로부터 임의의 정수 10개를 입력하시오. 자, 포문을 통해 가지고 하면 배열 처리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작업할 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다 했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원소의 첨자값, 인덱스 값은 0이고, 맨 마지막 번째 원소는 자, n-1이기 때문에 array max size -1이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퀄 하게 되면 n값 n번째까지 가기 때문에 이퀄을 빼주게 되면 n-1번째까지 가겠죠. 자, 그리고 자 플러스를 갖다가 i 플러스를 갖다 해주는 거 형태들이고, 자 scanf 함수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한테 10개의 정수값을 입력받는데, 자 매번 이 포문이 돌 때마다 i번째 원소의 주소값을 넘겨주도록 하는 형태들, 그래서 1000번지, 1004번지, 1008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스캔F 함수한테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그 데이터를 여기에 저장해라 라고 이제 주소값을 넘겨줄 수가 있겠죠. 자, 이 데이터를 갖다가 제가 이제 printf 문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출력을 해보는데, 자, i번째 원소를 갖다가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원소부터 순방향 출력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순방향 출력으로.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번째 원소부터 해가지고 제가 역방향 출력을 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순방향 출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열의 가장 첫 번째 원소 0부터 9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방향 출력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번째 원소부터 0까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n-1부터 찍기 위해서 얘가 array -1을 하게 되면 얘가 9값이 되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겠고요. 자 얘는 얼마까지? 자 0까지. 그래서 이퀄까지 들어가야 0까지 이제 처리를 하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한번 저희가 이제 원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출력이 되는지를 갖다 보기 위해서 한번 데이터 값을 입력을 하고요. 자 출력을 해 보는데, 자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얘는 마이너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데이터를 갖다 이렇게 입력을 했다고요. 자 그랬을 때 자 순방향 출력과 역방향 출력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거를 갖다 이제 소스 코드를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도식화 시켜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int array max size 10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array라는 요 배열이 1000번지 메모리 공간부터 해가지고 4바이트짜리 10개니까 총 40바이트 메모리 공간 확보를 했겠죠. 자 여기서 이제 %array 대괄호 is니까 첫 번째 원소 1000번지에 여기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004번지에 2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 번째 이렇게 10이 들어가는 형태들.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요거를 갖다가 자 어떻게 출력하려고요? 자 이 데이터 원소를 갖다가 가장 첫 번째 원소부터 이렇게 순방향으로 이렇게 출력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자 얘는 인덱스 값이 0 1이고 얘가 9가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첫 번째부터 하기 위해서 인덱스 값이 0이고 얘는 어레이 맥스 사이즈였으니까 얘가 9값까지 이렇게 출력되는 형태들. 자, 역방향으로 출력하려고 하면 제가 시작을 갖다 뭘로 시작하면 돼요? 9부터 시작하면 되죠. 그래서 자, 역방향 출력할 때는 이 i라는 변수 초기 값을 n-1 어레이 맥스 사이즈 -1 했으니까 얘가 이제 9가 되겠죠. 그래서 0값 값이 출력하게 되면 자, 역순으로 이렇게 출력되는 형태들. 그래서 순방향 출력과 역방향 출력 이와 같은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간단한 예제를 통해 가지고 배열을 갖다 선언하고 초기화시키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부터 해가지고요. 자, 배열을 갖다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방법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또 배열로 선언된 메모리 공간에다가 스캔F 계열의 함수를 갖다 통해가지고 사용자한테 입력 처리하는 형태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갖다 출력하는 방법들을 갖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순방향과 역방향 출력으로 이렇게 이제 단순 출력 작업을 갖다 해보는 것은 배열의 가장 첫 번째 원소를 갖다 접근할 때는 인덱스 값이 0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 번째 원소의 인덱스 값은 n-1 9다. 근데 선언할 때는 원소 개수 10을 갖다 정확히 준다. 이런 것들 갖다 여러분들이 배열을 갖다 처음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주의할 점들을 갖다 좀 말씀드렸고요. 자,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 인문대생들이라든지 이제 그 숫자를 카운팅 해봐라. 그러면 이제 1, 2, 3, 4 이렇게 이제 카운팅 한다고 하는데 자, 공대생 분들한테 숫자를 카운팅 해봐라 하니까 0, 1, 2 이렇게 한다는 이런 우스갯소리. 그래서 인문대생과 공대생을 구별하는 구분법이다 라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 이렇게 배열의 인덱스 값 0부터 n-1까지 이런 것들 갖다 이제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배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이라는 것은 똑같은 데이터 타입들을 갖다 그룹화시켜서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할당받는 메모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당받는 방법이다. 이런 이제 개념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구조체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들을 갖다 그룹화시켜서 메모리 연속적으로 할당받는 이제 그와 같은 방법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배열 이름이고 배열 선언할 때 원소 개수 10을 갖다 이 대괄호 안에다 10을 주는 거고요. 얘는 한 원소의 크기.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 타입들을 그룹화시켜서 몇 개? 10개를 갖다 만든 형태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원소 인덱스 값은 0이고요. 맨 마지막 번째 원소 인덱스 값은 9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어레이 대괄호 10을 갖다 하게 되면 내가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 넘어 이 메모리 공간을 갖다 접근한다. 이걸 갖다 꼭 항상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배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갖다 정리하는 식으로 강의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